안녕하세요. 꿈꾸는 책들의 도시에 내 맘대로 책을 소개하고 있는 제 이름은 주우입니다. 오늘은 제 책 소개는 아니고요.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책 몇 권을 구매했는데요. 아이들 책을 항상 살 때마다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재미있고 잘 읽을 수 있을까? 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교육적이 될 수 있을까? 이런 고민들을 하고 책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. 아마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봤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들, 그리고 책을 구매하는 요령들,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구입할 수 있을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방법은요, 엄마, 아빠, 부모님의 노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모두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건 좋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걸 실천하기는 어렵잖아요. 물론 저도 3남매 아빠이기도 하고요. 매일매일 책을 읽어주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사실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거든요. 하지만 이틀에 한 번 어찌됐던가 시간이 될 때마다 읽어주려고 조금 노력을 했던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의 노력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책을 좀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제일 좋은 거는 TV를 없애는 방법인데 사실 현실상 그게 좀 불가능한 집들도 많이 있잖아요. 과감하게 TV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, 그게 안 되면 시간을 좀 정해서 아이들의 TV 보는 시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책을 읽는 시간을 늘리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. 특히 요즘에는 휴대폰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. 휴대폰은 최대한 아이들에게 가장 늦게 노출시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쌍둥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아직 휴대폰도 없고 휴대폰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휴대폰은 아직은 못하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. 부모님이 조금은 힘들겠지만 휴대폰에 대한 통제 또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자입니다.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아이들이 책이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엄마나 아빠와 함께 손쉽게 책을 꺼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는, 책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절대 책 읽기를 강요하지 않는다입니다. 한글을 떼게 되면 스스로 그때부터는 책을 읽게 되는데요. 엄마 아빠가 휴대폰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먼저 너 책 좀 읽어, 너 책은 언제 읽을 거야,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정작 본인은 휴대폰을 하고 있고 TV를 보고 있으면 과연 그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? 엄마 아빠는 책을 보지도 않는데 나는 왜 책을 읽어야 하지?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? 그러니 먼저 엄마 아빠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책 읽는 걸 즐기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소소한 팁이지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칭찬 스티커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. 아이들이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스티커 한 장을 붙여주고 50장이 모이면 자기가 원하는 책, 그게 무슨 설령 만화책이 됐던 어떤 책이 됐던 간에 자기가 원하는 책을 좀 사주는 편입니다.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스티커 모으는 재미에 책도 좀 더 많이 읽게 되고요. 상당히 좋더라고요.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독서 노트를 작성하게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. 독서 노트 한 장 작성했을 때 또 스티커 한 장을 주는 거죠. 그 독서 노트가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책의 이름만 적어 놓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성취감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으로는 그럼 책을 어떻게 사야 하지? 그 많은 책을 다 구매해야 되나요? 이렇게들 많이들 고민하시고 걱정하시잖아요.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책 구매 방법은 첫 번째, 유아용 책은 될 수 있으면 구매하지 말자입니다. 무슨 이유냐면 적극적으로 지인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주변에 많은 분들이 유아용 책들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.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책들이 그냥 책에 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인을 활용해서요, 라면 한 봉지를 사가지고 가던, 과일 한 봉지를 사가지고 가던, 그렇게 가서 적극적으로 책을 좀 구해오는 방법입니다.
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이야 새 책을 사줬으면 얼마나 좋겠나요. 하지만 유아용 책은 주기도 빠르고요. 아이들의 성장 속도도 조금 빨라서 굳이 그렇게 유아용 책을 막 전집으로 구매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제일 좋은 건 지인 활용입니다. 두 번째는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자입니다. 대형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서점들을 보면 대부분 다 중고 사이트들을, 중고 서점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. 그 중고 서점에 손품을 잘 파시다 보면 새 책이 중고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새 책 같은 중고책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책들을 열심히 검색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시중에 그런 대형 포털 사이트 말고 중고 서점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. 거기도 손품을 좀 파셔가지고 좋은 책들을 구매하면 좋겠습니다. 주변에 몇십만 원짜리 전집을 구매한다거나 심지어는 몇백만 원짜리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. 저는 정말 좀 비추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중고 서적에 정말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아직 독서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가 책만 많다고 해서 책을 읽는 건 아니거든요. 정말 그 비싸게 주고 산 책들이 책장에 단순히 진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낙권으로 한두 권씩 책을 사서 읽어보고 아이가 재미있어 하면 그때 전집류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어린이상, 수상 뭐 이런 것들 타이틀을 붙어가지고 나오는 책들 있잖아요. 물론 그 책들이 재미있긴 하지만 정말 아이들마다 자기의 관심도 다르고 책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셔가지고 비싸게 돈을 주고 책을 구입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라인 서점도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지역 중고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 중고시장을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 제가 책이 좀 아이들 책이 많아가지고 중고시장에 내놓은 적도 있었거든요. 물론 라면 한 봉지만 받고 책 한 500권 정도를 갖다가 무료로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책들을 다 골라 가시더라고요. 이런 분들이 의외로 지역 중고장터에 좀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역시나 부모님들이 손품을 좀 파시면 아주 값싸게 라면 한 봉지에 몇백 권의 좋은 책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꼭 지역 중고장터를 이용해 보세요. 자, 그럼 어떤 책을 사야 되고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요?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책이란 아이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책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직 독서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어려운 책을 읽히기보다는 무조건 쉽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마법천자문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. 처음에는 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로 만화로 된 학습 책들을 많이 사주는 편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드래곤 빌리지, 수학세계에서 살아남기, 정글에서 살아남기, 피라미드에서 살아남기, 내 이름 발명왕, 이런 류의 책들을 좀 많이 사다 주는 편인데요. 이렇게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이끌 수 있는 책이 바로 가장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. 자, 정리를 하자면 우리 아이들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의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. TV나 휴대폰 사용 시간을 좀 줄이시고요. 손품과 발품을 좀 파셔서 우리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거,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엄마 아빠가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조금 좋아할 만한 그런 소재들을 찾아서 아주 싼 가격에 책장을 꽉꽉 채워 넣는 겁니다. 그리고 좋은 거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래도 책을 사는 게 좀 부담이야. 어떤 책을 사야 될지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몰라서 더 좋은 방법은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근처에 있는 도서관으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거기서 소소하게 아이들과 책도 읽으시고요.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시고 스킨십도 많이 하시면 훨씬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부모님들 절대 휴대폰 하지 마세요. 같이 아이와 책 읽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.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기 참 어렵죠. 저는 과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책을 샀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지금부터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일단 저희 쌍둥이들은 계속해서 학습 만화,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습 만화를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독서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이제는 좀 소설책을 읽어도 되지 않을까, 좀 재미난 소설책을 읽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소설책 위주로 골라봤습니다. 개봉해 볼게요. 그리고 저는 책을 사면 귀여운 사은품을 좀 사는 편인데요. 저도 몽구류를 좋아하지만 저희 집사람도 몽구류를 되게 좋아해서 이걸 몽구류를 샀더니 언제 오냐고 계속 졸라대더라고요. 이런 몽구류 세트를 사은품으로 신청했고요. 첫 번째, 해저세계라고 하는 책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해저 이말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. 우리 아이들도 이런 해저세계, 바다세계들 좋아하잖아요. 저와 같이 좀 좋아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. 아직은 개봉을 안 해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읽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그 다음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. 13층 나무집, 26층, 그래서 뭐 90몇 층까지 있잖아요. 저희 초등학교,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 상당히 재미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도 온라인 평을 통해서 보니 상당히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, 구매를 해봤습니다. 글밥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아마도 책이 좀 두껍긴 하지만 네, 이것도 잘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13층 아이요. 네, 그 다음인데요. 암호클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. 에거서상, 앤서니상 수상이 빛나는 흥미로운 추리 동화. 사실은 근데 이거 수상했다고 해서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요. 추리 소설이라서 산 겁니다. 앞에서 말했지만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책은 흥미가 있는 책이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흥미있게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거기에 맞춰서 산 책이거든요. 이것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입니다. 빤스왕과 크롱의 괴물이라는 뜻인데요. 책 제목부터 너무 재밌죠. 빤스왕이랍니다. 네. 앤디 라일리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라고 해서 제가 샀고요. 아까 말했다시피 무조건 흥미 위주입니다. 이 책도 좀 재미있게 읽었으면 좋겠네요. 그 다음은 저희 막내딸을 위한 책이요. 아직 한글을 못 돼가지고요. 책을 못 읽어서 주로 이런 스티커 책들을 주로 사주는 편입니다. 안 사주면 큰일 납니다. 그 다음은 저는 아빠표 영어 수업도 하고 있지만 집에서 소소하게 아이들과 아빠표 국어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독해력 비타민 1단계가 끝나서 아이들과 같이 2단계를 해볼 책도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아이들 책만 사기 너무 그래서 제 책도 한권 샀습니다. 소개해드릴까요? 메뚜기를 잡으러 아프리카로 라는 책인데요. 되게 표지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. 잠깐만 이야기하자면 젊은 괴짜 곤충의 유쾌한 자력갱생 인생 구출 대작전이라는 책입니다.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? 네. 이렇게 해서 3월달 책은 구매를 했고요. 정말 아이들 책 구매하기 어렵습니다. 하지만 엄마 아빠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관심을 더 가져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부모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답니다. 네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는데요. 제 리뷰가 마음에 들었거나 다음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